또 하나의 이슈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건설사 위기론 이게 이제 대두되고 있잖아요. 네. 건설 업계가 위축되면서 이제 공급에도 아무래도 영향을 좀 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 공급에도 영향을 주니까 부동산 집값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제 상승하는 그런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좀 있는 건가요?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네네. 그렇고요. 원래 이제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특성이 그 이제 건설사들이 대규모 공급을 하잖아요. 네네. 대규모 공급을 하기 때문에 한 단지에 대한 리스크가 엄청 커요. 뭐 몇천억 어떤 건 조 단위 그 어떤 공사가 다니거든요. 네네. 한 단지만 미분양 나게 되면은 회사 진짜 휘청거려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시장이 사이클이 돌 때마다 위기에 계속 빠집니다. 건설사들이. 그러면서 공급이 줄게 됐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시장에서 그걸 아는 거죠. 공급 많다는 걸 알고 공급 줄이라는 신호거든요. 아. 예. 그게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어떤 자성 능력이기도 해요. 예. 그렇지만 지금 건설사들이 지금 어느 정도 규모가 위기한 모르겠고 지금 제가 뭐 4월 달에 그런 위기 온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봐가지고 지금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요. 그런 위기 때문에. 네. 그 대출도 지금 PF 대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사업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환경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여건도 공급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분양하고 있는 단지나 미분양을 하는 것들은 확실히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공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은 이 물량이 전세 물량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이제 없어지는 그런 추세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상승 작용에 있어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출간하신 책에서 지방은 구축 아파트 매력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서울의 구축 아파트는 좀 어떻게 보세요? 서울은 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파트 비율을 보게 되면요. 네네. 아파트가 가장 적은 도시는 어디냐면 제주도예요. 그렇죠. 도시 네, 특성상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서울이에요. 그 아파트만으로도 경쟁이 되고요. 아파트 외에 어떤 주거 시설들이 분포도가 아직도 여전히 많아요. 빌라나 오피나 도생이나 네네. 단독 이게 비율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만으로도 경쟁이 있는 곳이 서울이에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 연식이 됐다, 뭐 구축했다 이거 관계없이 그냥 아파트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방은 다릅니다. 지방은 연식이 되게 되면 확실히 힘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방은 웬만하면 신축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시장과 좀 다르다 보시면 되고 서울은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서울 구축 아파트를 고를 때 좀 어떤 아파트를 고르는 게 좋을까요? 서울은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단 학군임이 제일 좋고요. 학군 지역이 전국을 통해서 구축의 힘이 가장 있는 거는 학군이고요. 그 다음 지하철 역세권입니다. 예. 그리고 뭐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의 어떤 접근성이죠. 내가 어떻게 접근하냐, 몇 분 걸리냐, 그죠. 지방은 좀 다르고요. 지방은 지하철 역세권이 조금 더 보다는 신축 힘이 좀 강하고요. 서울은 역세권 힘이 좀 강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구축의 선택의 기준은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남을 위주로 해서 내가 역세권이 아닌가, 학군 지역이 아닌가, 아니면은 최소한 학교를 근처에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감감이 너무나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그 토지거래가 그 제한도 풀리다 보니까 더 많이 오르잖아요. 정말 넘사벽이 됐는데 그래서 약간 제2의 강남이 될 만한 그런 지역에도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강남까지는 아니어도 이 강남만큼 좀 투자 가치가 있는 제2의 강남이 될 만한 그런 지역은 어디라고 보시나요? 우리 가격이 결정될 때 어떻게 결정되냐면은 가격은 입지 있죠. 입지하고 위치하고 상품 결합하거든요. 근데 우리 강남 안에서 압구정이 있고요. 개포가 있죠. 네. 개포는 신축 이제 우리가 재건축 신축이 있잖아요. 압구정은 신축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 대체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서초에 가면은 원베일이라고 지금 신축돼 있죠. 네. 그런데 서초라는 입지에 강변이라는 위치에다가 신축을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1등 하는 거거든요. 이걸 만약에 강남을 가져오게 되면요. 강남 압구정도 1등 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위치가 그렇거든요. 위치 때문에 그렇거든요. 위치와 상품을 결합하는 거거든요. 요 길 건너는 데가 어디냐면 용산이에요. 그 용산이 개발이 좀 덜 됐어요. 그 지금 미군 부대 나가고 개발 계획이 많고 재건축이 많이 예정돼 있거든요. 거기를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네,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겁니다. 만약에 거기를 대단지의 브랜드 아파트에 대형화 시키게 되면요.
강남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고요. 거기에 만약에 소형을 넣고요. 임대를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가격이 별로 안 좋을 거예요. 강남 못 넘을 수 있고요. 예.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위치적으로는 거기가 우리가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 거실에서 남향이에요. 아. 사실 강남보다는 거기가 위치적으로는 강을 주변하기는 더 위치는 좋아요. 그러니까 햇빛이 비치면서 강이 보이니까. 그렇죠. 남향을 보면서. 네네. 그래서 따뜻하죠. 남향이 집이. 근데 또 강을 볼 수 있잖아요. 한강을요. 네네. 조망도 좋죠. 거기에 고급화돼야 되는 겁니다. 고급화 시킬수록 그는 가치가 높아지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 가치는 강남을 못 따라가게 됩니다. 위치가 그런 위치예요. 그래서 용산의 어떤 재개발, 재건축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봅니다. 근데 말씀 들어보면은 만약에 이 고급화 전략으로 가면은 강남을 뛰어넘을 수도 있겠네요. 뛰어넘을 진짜? 수도 있습니다. 오. 저는 강남은 못 넘지만은 원래 압구정동 1등이고요. 네네. 그 위치가 그렇고요. 2등 서초와 송파, 저는 송파는 넘을 거라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서초와 강남 사이 정도가 안 되겠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도권 전역을 기준으로 강남에서 한 20-30분 거리에 있는 앞으로 좀 꼭 주목해야 될 만한 그런 지역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그 가격을 보게 되면요. 시장 너무 정직해서 좋은 지역들은 가격이 다 반영됐거든요. 벌써 예. 그 토지 거래 허가 제한 풀자마자 이제 풀자마자 움직였다는 다 거죠. 움직였고 네. 그리고 네. 이제 경기도에서 과천이나 분당이나 이렇게 좀 선도가 높은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은 거의 전부 다 왔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그 안에서 역세권이냐 비역세권이냐 신축이나 좀 구축에 따라서 좀 가격 형성이 좀 덜 되고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너무 정직하게 반영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경기도 지역에서도, 아니, 서울 지역에서도 지금 현재 공급이 많아서 가격이 눌려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을 선택을 하는 게 좋고요. 공급이 많아서 눌려있는 지역. 네. 그런 지역이 뭐냐면 공급이 많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역이 개발이 많이 됐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네. 예, 우리가 뭐 예전 하남이라든지 우리가 뭐 이런 지역들이 개발이 많이 되면서 깨끗해지면서 우리가 가치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개발이 공급이 많다는 거는 주거 환경이 좋아졌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공급 때문에 지금 가격을 높게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지역을 오히려 선택하는 게 차후에 가격이 어떤 방어도 되고 올라갈 확률도 높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지역을 한번 검토해 보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공급이 많은 그런 지역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요 이제 2025년도에 공급이 확 몰린 지역이 있어요. 그걸 몰린 지역은 전세도 약간 주춤하고 매가도 주춤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뭐 서울도 다 그런 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뭐 강남이라든지 마용성이라든지 경기도 지역에서도 아무래도 이 강남과 좀 인접한 거리가 좀 가까운 뭐 대중교통으로 그런 데만 좀 오를 것이다라는 얘기가 팽배한 상황에서 반대로 지방은 점점 뭐 소멸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에 좀 투자할 만한 데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제가 우리 이제 녹화하기 전에 이야기했지만 지금 올라간 도시들이 상주요. 진주, 전주, 춘천, 그 안동, 뭐 영천 인구가 20만, 10만, 8만밖에 안 되는 도시예요. 그런 도시도 지금 올라요. 올라간 수치가 강남 수치보다 높아요. 네. 지방에 우리가 기회가 없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고요. 공급이나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그 환경에 대한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요 몇 년 사이에 2018년인가 에서 지금 한 4, 5년 사이에 지방 공급량이 좀 많았습니다. 그 많은 것을 소화하는 시간이 지금 걸리는 거거든요. 그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지금 이제 보니까 지방도 원래 한 6월, 빠르면 6월이고요. 늦어도 한 9월 정도 되면은 꽤 많이 시장이 바뀌어 있을까 보고요. 몇몇 도시는 상승을 바뀔 거라 보고 있고요. 지금 울산은 지금 벌써 상승세가 덜 할거예요. 그래서 울산을 필두로 해서 부산, 대구가 움직이기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방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너무 이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봅니다. 대신에 선택의 폭은 좀 좁히셔야 되는 거 맞아요. 과거처럼 막 우리가
1억 미만 아파트 막 유행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걸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지역을 어떻게 좀 좁히고 위치 좋은 곳이 아닌 상품의 어떤 가치가 높은 신축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방도. 네. 근데 이제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뭐 일자리도 괜찮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를 좀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뭐 1, 2년 보유하고 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몇 년을 좀 보는 거잖아요. 그게 괜찮을까요? 네, 괜찮고요. 원래 부동산 투자해 보시면은 내가 원래 2년 동안 못 팔잖아요. 전세계 있는 거 못 팔거든요. 네네. 세입자 있는 거 누가 안 산다고요. 그리고 요즘은 4년이잖아요. 이플러스 이기 때문에. 4년 동안 내가 내 의지와 관계에서 못 팔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한 3년이나 4년 보유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는 게 맞고요. 지금은요. 과거보다는 황금성이 좀 더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올라가는 도시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도시가 올라가요. 여기 뭐 정말 아니 상주가 왜 올라가지? 상주 유명한 뭐죠? 상주 꽃감? 네, 상주 자전거 타고 많이 다니는 거 이런 도시예요. 네네. 근데 너무 상승률이 높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근데 왜 그러냐 보니까 제 책에서도 이야기해 나왔지만은 상주가 1990년부터 2023년까지인가요? 인구가 25% 줄어요. 인구가 25% 줄었다고요. 근데 그 사이에 가구 수가 제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9%밖에 안 올랐거든요. 늘었어요. 근데 연을 생각하면 연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거의 미미하게 올랐죠. 그런데도 가격이 오르거든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거기에 소득이 늘어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갑자기 다 이제 거기 기업이 엄청 큰 기업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공급이 누적된 현상이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상주 가서 우리가 그 전세가 몇 개 있는 거 보게 되면 전세가 빵이에요. 한 개 빵. 없어요. 그런 도시가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 극도로 내려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울산에서 그 모습을 잘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울산이 이제 전세 매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한 달 전세 거래량에 대해서 매물이 한 달치 물량이 안 돼요. 네. 0.9밖에 안 돼요. 네. 이게 전세가 2년만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데 이게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이 한 달치가 안 된다고요. 전세에 나와서 전세를 찾는 분들이 어떤 단지에 가면은 1000세대 가게 되면 전세가 없는 단지도 있어요. 그런 단지 매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매물 많거든요. 근데 그런 매물들이 팔리면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에서 광역시 중에 거래가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는 곳이 울산입니다. 그 이유가 전세가 없어서 그래요. 그런 현상들이 지금 곧 우리가 이제 서울이나 광역시에도 올해 중반에서 하반기부터 나타나거든요. 거래에 대한 통계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추세적으로. 이 서울의 월 평균 우리가 거래 비율입니다. 뭐냐면은 2003년 1월 달만 통계를 낸 거예요. 이건 부동산은 계절적 수요가 있거든요. 1월 달이 거래가 가장 적은 달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건을 살 때 있잖아요. 네네. 내가 가장 저쯤에 사고 싶은 분들은 1월에 사시면 돼요. 1월에 달에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위기에 빠진 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3년 1월 달에 거의 다 떨어진 거예요. 전국이 다 같은 현상 났거든요. 네네.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월 달에를 모아서 만든 통계거든요, 이게. 월별 통계를 그러면 2023년 1월 달에 평균 100 대비해서 25%밖에 안 됐거든요. 네네. 네. 그게 지금 쭉 늘다가 여기 보면은 그 한 8월 넘어서 우리가 이제 대출 기준 나왔잖아요. 좀 떨어졌죠. 24년 1월 돼서 좀 늘었잖아요. 23년 1월부터 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5년 1월 보면은 더 늘었죠. 추세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23년부터 매달 추세적으로 조금씩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늘고 있는 거예요. 이 현상 왜 일어났냐면은 전세 부족에서 나오는 매매 수요로 갈아타는 거고요. 또 하나 뭐냐면은 우리가 하락했는 지가 22년이잖아요. 22년부터 지금 25년 됐는데 22, 23, 24, 3년 지나고 올해 4년 차예요.
4년차 되게 되면은 우리 임대가 한번 돌면서요. 시장에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기간이에요. 2년 나와서 다시 전세를 선택하시는 분도 있고요. 4년 돌고 다시 전세를 선택할 것인지 매매를 선택할 것인지를 이제 선택하는 기간이 올해예요. 그래서 2025년도는 거의 모든 지방에서 거래가 느는 해예요. 이거는 그냥 추세로 느는다 그럽니다. 이걸 연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 매매 거래는 추세인데요. 이걸 추세로 바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동 평균 있죠. 우리가 주식에 그것처럼 추세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나 보기 만든 거거든요. 이게 이제 매달 이제 그래프가 막대 그래프 매달 거래고요. 이게 이제 실선이 추세예요. 근데 추세가 보시면 여기 쭉 떨어지다가 우리가 2014년도에 수도권 상승했잖아요. 이때 상승했다가 여기를 정점을 찍고 2010년, 17년에 정점을 찍고 계속 내려가고 있었어요. 여기를 그냥 놔뒀으면 되는데 여기에 임대차 3법을 했잖아요. 여기 늘은 여기 2020년 여기 됐거든요. 여기 한번 올랐죠. 줄다가요. 이분들이 위기에 빠진 게 언제냐면 2020 여기거든요. 예. 근데 여기를 지금 바닥을 찍고요.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추세적으로. 그래서 이 추세가 계속해서 늘어난 추세예요. 예. 이거 연으로 바꾼 거고 앞에 있는 건 앞에 우리가 원로한 게 24년 원로한 게 앞에 제가 보여줬던 그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그래프가 서울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국의 동일한 현상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6년, 7년, 8년에 공급량이 없는 도시들은 이 회복 속도가 더 빠르고요. 우리가 공급량 많은 도시들은 회복 속도 느린 것 차이 뿐이지 회복하는 건 다 똑같아요. 네. 그게 가장 먼저 지방에서 가장 먼저 된 도시가 울산이고 소규모 도시들은 앞에 이제 전주나 우리가 진주 이런 도시들이 지금 공급이 없던 도시들이 미리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